자, 21번 문제입니다. 성능 위주 설계의 주요 목적이 무엇이냐? 자, 성능 위주 설계는 건축물의 화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는 설계 기법으로 기존의 규정 중심 설계에서 벗어나 실제 성능을 중심으로 기반으로 안정성을 평가하고 확보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자, 화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 위주의 설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22번 성능 위주 설계에서 사용하는 주요 분석 기법이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성능 위주 설계에서는 화재 시뮬레이션, 구조 해석, 연기 확산 분석 등 화재와 관련된 다양한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4번의 조명 설계는 아닌 거죠. 조명 설계는 주로 건축물의 조도와 관련된 설계로 성능 위주 설계의 주요 분석 기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3번을 봅니다. 다음 중 성능 위주 설계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건축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 설계가 가능하다. 자, 성능 위주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 구조,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안전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기존의 획일적인 기존 중심의 설계와 달리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최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24번 볼까요? 성능 위주 설계에서 피난 안전성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 것은 색깔은 아무래도 뭐 별 의미가 없겠죠. 안정성 평가할 때요. 피난 안전성 평가에는 피난 경로의 길이, 피난 시간, 피난 인원의 특성, 예를 들어서 노인이냐 장애인이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안전한 피난이 가능한지를 평가합니다. 자, 건축물의 외벽 색상은 피난 안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성능 위주 설계에서 사용되는 화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오토캐드는 아닌 거죠. 오토캐드는 설계할 때 쓰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반 설계요. 성능 위주가 아닌 거죠. 그래서 파이어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라서 아까 했었죠. FDS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CFA, ST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패치파인더도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화재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이죠. 오토캐드는 주로 도면 작성에 사용되는 캐드 프로그램으로 화재 시뮬레이션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표도 안 넘기고 막 표도 안 넘기고 했네요. 자, 26번에 보면 성능 위주 설계의 법적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는데 성능 위주 설계의 법적 근거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성능 위주 설계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7번 성능 위주 설계에서 피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 것은 외관 색깔이든지 외관 디자인 이런 관계없다 그랬었죠. 답은 그래서 4번인 거죠. 피난 인원의 이동 경로, 피난 경로의 폭, 화재 발생 위치 이런 것들은 시뮬레이션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이죠. 자, 피난 시뮬레이션에는 피난 인원의 이동 속도, 그 다음에 피난 경로의 폭, 화재 발생 위치 등 피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자,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은 피난 시뮬레이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8번 성능 위주 설계에서 연기 제어 시스템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연기 제어 시스템 설계 시에는 연기의 발생량, 이동 경로, 온도 등을 고려하여 연기의 확산을 제어하고 피난 경로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자, 연기의 색상은 연기 제어 시스템에 직접적인 그런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연기의 색상 3번이 답입니다. 연기의 발생량, 연기의 이동 경로, 연기의 온도 이런 것들은 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성능 위주 설계에서 구조 안정성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해석 기법은 동적 해석입니다. 자, 구조 안정성 평가에서 화재로 인한 온도 상승에 따른 구조 부재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동적 해석을 사용합니다. 이는 시간에 따른 부재, 구조 부재의 응답을 분석하여 안정성을 평가하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따라서 답은 구조 안정성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기법은 동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성능위주 설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대규모 복합 건축물 이런 것들은 다 해당이 되지만 일반 단독주택, 저희집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성능 위주의 설계는 규모가 크고 구조가 복잡하며 다중 인원이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 또는 권장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고층 건축물 높이 200m 이상 또는 50층 이상이죠.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지하철역과 연결된 대형 상업시설 등이죠. 대규모 복합용도 건축물, 복합용도로 사용되며 특정 면적 이상인 건물들이죠. 이런 것들은 성능 위주의 설계를 해야겠죠. 반면에 일반 단독주택은 규모가 작고 위험 요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성능 위주 설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건물에는 기존의 기준 기반 설계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이렇게 간주됩니다. 성능 위주 설계는 다중이용 시설 및 복합적 구조를 가진 건축물에 적용된다는 것. 일반적인 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렇게 됩니다. 31번입니다. 성능 위주 설계에서 피난 시간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연소 속도는 아닌 거죠. 4번에 연소 속도는 아니다. 피난 시간은 사람이 화재를 인지하고 반응한 후 실제 이동을 통해 안전 지역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피난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인지 시간, 반응 시간, 이동 거리 등이 핵심 요소입니다. 반면에 연소 속도는 연기 발생 및 열 방출과 관련된 요소로 피난 시간 자체의 산정 요소로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32번 다음 중 화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FDS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파이어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의 주요 기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FDS는 화재의 열, 연기, 가스의 이동과 분포 등을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이죠. 연기 확산이나 온도 변화, 분석, 화재 성장 재현 등에 사용됩니다. 피난 동선 최적화는 패치파인더와 같은 피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을 보게 되면 FDS의 기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 피난 동선 최적화입니다. 이 피난 동선 최적화는 패치파인더 같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3번에 성능 위주 설계에서 인명 안전 성능 기준에 가장 밀접한 관련인 것은 그랬습니다. 자, 화재 시 연기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관 계수는 시야 확보와 피난 가능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명 안전 측면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잘 볼 수 있는가, 즉 시야 확보가 중요하므로 감관 계수는 대표적인 인명 안전 평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34번에 다음 중 성능 위주 설계에서 피난 시뮬레이션을 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는 아까 했었죠. 패치파인더라고 했던 것 같아요. 답은 3번이죠. 이 패치파인더는 피난 시뮬레이션 전용 프로그램으로 인원 분포, 이동 속도, 충돌 회피 등 실제 피난 시의 행동을 모의하여 피난 시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CFAST는 연기 확산 모델 이렇게 되겠죠.
리바이트와 오토캐드는 도면 설계용 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토캐드를 잘 못합니다. 35번입니다. 성능 위주 설계에서 허용 피난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피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최대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ASET, 즉 허용 피난 시간은 피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최대 시간으로 사람이 피난할 수 있는 한계 시간입니다. 자, RSET이 있어요. RSET, 얘는 필요 피난 시간이죠. 반대 개념이에요. 실제로 사람이 인지하고 반응하며 피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것이죠. 성능 위주 설계에서는 RSET보다는 ASET이 더 커야 합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것이 성능 위주의 설계가 되겠습니다. 36번 다음 중 성능 위주 설계의 핵심 절차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목표를 설정하고 설계 조건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검토 평가하는 것이겠죠. 36번의 답은 3번인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맞출 수 있는, 문제 읽으면 알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성능 위주의 설계에서는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설계 조건을 분석하는 거죠. 이용자, 구조, 위험 요소 등 이런 걸 분석하는 거죠. 세 번째, 시뮬레이션을 분석하고 네 번째, 검토 및 평가를 하는 거죠. 성능 기준 만족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이 절차를 통해 피난, 구조, 연기 제어 등 핵심 요소를 평가하게 됩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성능 위주 설계 시 연기 제어 설계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연기 제어함으로써 피난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겠죠. 연기 제어 설계는 화재 발생 시 연기의 확산을 제어해서 피난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유해가스의 농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피난 안전 확보와 인명구조 시간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8번 성능 위주 설계에서 설계 화재 개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피난 및 구조 목적에 맞게 설정한 가상 화재 조건을 말합니다. 설계 화재는 성능 위주 설계에서 피난, 구조, 구조체 평가 등을 목적으로 설정된 가상의 화재 조건입니다. 이것이 설계 화재라는 것입니다. 자, 건물의 용도, 사용 인원, 연료 조건 등을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수립합니다. 따라서 답은 설계 화재 개념이라는 것은 3번에 있는 피난 및 구조 목적에 맞게 설정한 가상의 화재 조건을 의미합니다. 39번입니다. 다음 중 성능 위주 설계가 법적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초고층 건물이라고 아마 이미 벌써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 초고층 건축물 즉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등은 성능 위주 설계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준 설계로는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답은 성능 위주 설계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초고층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40번에 다음 중 성능 위주 설계의 최종 검토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그랬습니다. 성능 목표의 충족 여부가 되겠습니다. 충족 못하면 안 되겠죠. 이 성능 위주 설계는 철저히 성능 기준 목표를 충족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설계 목표로 설정된 성능, 예를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피난 시간, 구조 안전성, 그 다음에 연기 확산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충족되는지 여부가 최종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것으로써 특수소방안전관리자의 1차 시험을 대비하는 거의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모두 합격하시면 좋겠고, 제가 중간에 이제 계산 문제가 좀 올릴 게 있는데 계산 문제 못 올린 거 있으면 별도로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또 빠진 내용이 있는지 좀 제가 문제가 너무 많아서요 좀 분석해 보고 그 다음에
오답 여러분들이 밴드에 올려주시면, 이거 제가 운영하는 밴드죠. 여기 보면은 특급 소방 안전 관리자 밴드가 있죠. 여기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좀 올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영상 밑에 댓글을 달 수 있거든요. 댓글 달면서 이 문제 잘못됐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이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근데 근거가 있어야 돼. 교재 몇 페이지에 몇째 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거랑 좀 다릅니다. 뭐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글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공동 리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공동 리더 분들이 답을 좀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댓글을 제가 막아놨는데, 유튜브의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누구지도 모르는 사람이 막 달아놓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굳이, 뭐 제가 장사하는 사람도 아닌데 굳이 댓글을 달고 그럴 정도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이 밴드에서 모든 오답을 정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1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빠진 게 있다 생각이 들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법적인 부분이 좀 약해요. 뭐 공부 안 한 적도 안 한 지도 오래됐고, 그 다음에 또 강의도 학교에서 안 하니까,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공부를 해서라도 올릴 테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